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 북한생활문화연구단 전임연구 교수이십니다.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또 지난해 저서인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라는 이런 대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통일경제 알아보기 제목은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이런 제 강의인데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강정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냥 초반부에 이제 식사도 하고 계시니까 함께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 전에 저는 한 20년째 압록강 두만강을 오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개월 정도 산 적도 있고요, 단동에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대신 요즘 꽂혀 있는 데가 파주 쪽에 민통선 지역하고 DLZ 지역을 요즘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연구 때문에 대성동마을도 가고 통일촌도 가고 막 등등 하고 있는데, 내가 압록강을 20년째 다니면 눈 감고도 다 어느 정도 되거든요. 백두산부터 쭉 내려오면서 삼수갑산이 나타나고 가장 춥다란 중강진도 나타나고 거기서 보트도 타고 하는 것을 제법 눈 감고도 대강 그려지는 정도로 20년째 다녔는데, 바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자율도를 따라서 쭉 가는 임진강, 한강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어디가 그냥 단순히 임진강을 달리다 보면 건너편은 북한 땅이구나, 땅이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것에 대한 무지감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지나면 건너편에 개풍군이 나타나고, 거기서 해일마을 쪽으로 빠지는 IC를 조금 지나고 나면 북한 쪽에 DLZ 지역이 나타나고, 거기서 한 2km 정도 달리면 군사 분계선이 나타나고, 거기서 또 2km를 지나면 임진강 넘어가 다 북한 땅이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남쪽에 한국 쪽의 DLZ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성동 낙하 IC 정도까지 가면 한국 지역이지 북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 봄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참 모르는 게 많구나. 또 요즘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가서 느끼는 것은 역사가 되고 있다. 남북 교류의 역사.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가 그만큼 긴 역사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사다 보니까 모르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낭독하신 2000년 6.15 20년 전, 과연 지금의 친구들, 벌써 그때 태어난 친구가 20살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느끼는 6.25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6.25의 차이, 그 당시에 눈으로 봤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니까 한 10분 정도,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작년이 돼버렸는데 진짜 귀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까는 뭐 저한테 제가 계속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백두산하고 단동만 갔다 왔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두만강과 압록강 전체를, 요즘 여행 못 다니시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시는데 그냥 오늘 잠시나마 해외여행 갔다 온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대륙이 만나는 곳, 압록강에서 달달고 과일을 먹자. 한강 하구가 중립지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용하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는 한강 하구 표현만 쓰지 임진강에도 중립구 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에는 또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못 가는 지역. 한강하고의 중립구역처럼 압록강은 북한하고 중국이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과일을 먹자인데요. 그냥 저의 설명보다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여쭤볼게요. 한반도를 제외하고 남북을 제외하고 제3국에서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하셨는지,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이 있는지, 그동안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 북한인데, 북한이 아닌 제3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그 대표적인 데가 제가 15개월 동안 살았던 곳. 최근에 거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1000명 이하. 이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무지가 아니고 어떤 한국 사회에 살고 있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00년 6.25의 의미, 20년의 역사, 그리고 판문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지점들이 포인트입니다. 5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제3국에 있다. 그 지역에서 저는 북한 사람과 북한 하교, 조선족 한국 사람을 이제 20년째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2013년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흐른다,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설명할 텐데 이제 단순히 다른 지역이 아닌 이것이 한국 사회와 제가 왜 요즘 임진강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게 되는지, 압록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왜 임진강에서 그게 안 되고 있지? 충분히 가능한데,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근거가 있는데, 임진강도 중립구역인데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왜 우리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두만강을 가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갑니다. 주로 방공교육하러 많이 가십니다. 저쪽은 방천이라고 해서 두만강 하류지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만나는 지역이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님도 이쪽으로 지나갔었고요. 여기 만나는 지역, 이런 두만강,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전선처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삶을 공유합니다. 강을 같이 공유합니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에도 저희는 그런 지역이 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 도문 지역이고요. 두만강 중류 지역의 북한의 모습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 백두산의 일출과 저거는 북파 쪽에서 바라본 천지, 백두산의 서파, 백두산의 남파, 이건 중국 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죠.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건 동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셨죠. 4.27 판문점 선언 다음에 9월달에 이제 벌써 그것도 참 빠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 개인이 처음으로 백두산에 올라가신 거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마치 역사가 오래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망각되고 잊혀지니까 한국 사람으로 처음 올라간 것로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하지만 2000년 6.25 이후에도, 전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이후에 2003년 4년에 한국 어린이도 북한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잊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 북한 해상 지역, 2017년의 모습과 2018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시면 이제 삼수갑산. 이 지역이 바로 삼수갑산 옆이에요, 해산이. 우리가 늘 한반도에서 가장 오지라고 생각했던 지역, 이 삼수갑산이잖아요. 그 공간에 해산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원래 해산의 중심부는 저 모습이거든요. 가장 오지라고 생각하는 해산 지역의 북한의 모습. 이 모습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모습인가? 익숙한 모습인가? 그러면 우리 다시 반증을 하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남북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보천보 전투. 2014년에 저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바로 해상 밑에 있는 압력강에서 저렇게 발을 담그고 수영도 하고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임진강에 가니까 그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라는 생각을 요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임진강의 중립어구. 왜냐면 한강 어구만 중립지역에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임진강이 빠져 있어요, 자꾸만. 예, 제 아이들이 수영을 했고 건너편의 아이들하고 어디서 왔네?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 여기가 삼수갑산 지역입니다. 예. 여행하는 기분 나시나요?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왜 식사들을 안 하시죠? 예. 중류지역. 가장 춥다란 중강진이 나오는 떼빼가 흐르고 있고 중류가 흐르고 있고 청량강산. 이 정도의 김구 선생님도 가셨다가 백두산 가기 전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지역. 압록강 중류지역에 저 강변에 가서 배를 타기도 하고, 이 중류지역에서 한 70km 보트를 타는 코스도 있어요. 단절의 공간이고 이 공간이 공유하지 않고 공생하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죠. 인진강에도 할 수가 있어요. 한강 하구에도 한 번씩 배 띄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래선 이야기도 나오고, 재작년에는 같이 지지조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 있거든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강 하구와 인진강에도 똑같은 지역이 있고, 압록강이 있는데, 3회 터전의 모습은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강에 보트 타고 가다 보면 북한 어선 자연스럽게 만나고요. 만포지역, 중류지역, 속대들, 철조망 동네에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소위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곳인데 한국식으로 따지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임진강 쪽에도 농사를 짓더라고요. 저는 민통선 지역 안에는 아무나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출입 영농이라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통일대교를 넘어서. 그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민통선 지역을 참 아무나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주분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계토대학원도 볼 수 있고 장수학원도 볼 수 있고, 식단도, 하류지역, 수풍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동양 최대 댐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북한 트럭의 모습들. 저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로 때우는 차가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닌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주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단동지역. 단동과 신주 사람들은 압록강, 물안개 그리고 해와 달만을 공유하지 않는다. 삶을 공유하고 있다. 저 다리 옆에서 지난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단동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같이 봤고, 마치 남의 이야기인 척 하셨지만 이 원장님이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넋두리로 한마디 하셨죠. 참 고맙다. 네.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았고, 그 한마디, 저렇게 봐야 되는데, 저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압록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남북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98년, 89년부터 남북 교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간간히 들어갔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NGO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98년 김대중 정권 이후에 2000년 전에 6.25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민간 단체들이 평양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회담과 2차 회담에는 앞에 민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남교류에. 하지만 제3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는 민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2020년에 이 현주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늘 많이 봤던 위화도가 단동에 있습니다. 단동역에 가면 우리가 서울역에서 지금 평양 가고 신의주 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멈춰있고 엉뚱한 건 아니지만 동해선에 지금 개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동에 가면 저기 북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5만 명입니다. 그 하나만 기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에는 북한 영사부도 있고요. SK 건설이 만든 아파트 단지도 한국 SK도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제 너무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교류의 역사 30년 넘었습니다. 이 3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어떤 것은 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은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보여줬던 신한반도 경제 지도입니다.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것을 연결하자. 지금 3년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하셨지만 대통령 이후에도 이것은 지금의 현 정부의 남북교류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선들은 미래의 선들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요번 세 번째 쓴 책에는 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서울, 평양이 연결되어 있다. 남북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 이 경로들은 남북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이다. 30년의 역사를 품고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사람들만 걷지 않았다. 남북의 물류가 흐르는 길이었다. 이 길은 서울에서 택배를 보내면 이틀 만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근 30년 동안. 30년 전에 좀 더 걸렸겠지만 한 4, 5년 전부터는 최소 이틀이면 평양에 물건이 도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휴전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전선만 바라보면 저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언론에서 연구자들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대성공단이 문 닫은 4, 5년 동안 남북교류는 하나도 없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전선만 보기 때문에 휴전선이 아닌 저 길을 본다라고 하면 30년 전부터 저 길은 열려 있었고 저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의 NGO 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100번 이상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그 사람들이 주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한 100번 정도 갔는데 휴전선을 넘은 건 4번이다. 나머지 96번, 7번은 다 저 길을 통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길. 서울, 신양, 서울, 베이징, 베이징에서 평양, 신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저 케이스가 별로 몇 건 되겠는가? 아까는 뭐 100명, 그런 사람 1명, 2명 정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휴전선을 넘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주영 회장님? 98년도인가요? 통일대교가 열리면서 제일 먼저 소대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 분 외에 휴전선을 넘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휴전선 서 있는 동안 남북이 연결하는 압록강은 계속 흘렀다. 그때 이 원장님하고 같이 봤던 그 영상인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거 다 이제 책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10년. 김대중 대통령 이전의 1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의 만남, 88년, 89년에 임수경, 문익환 목사님 다들 그때부터 시작한 역사가 한 10년 동안 흘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10년, 벌써 그 10년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예전의 이야기는 없어요. 예전에 바탕 속에서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잃어버린 10년이 뭔가, 그러니까 30년, 10년. 125개 회사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고, 1000개 회사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125개 회사는 이제 특강을 들으시고 하셨으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의 숫자 679건과 11,626건, 4만 명과 4만 6천 명. 이 숫자들이, 저는 인류학을 합니다. 인류학은 이제 현지 조사를 하고 참여 관찰을 하면서 질적인 연구 방법을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통계에도 자꾸만 관심이 됩니다. 망각되는 10년이다. 아까 계속 반복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2018년 금강산 문 닫고 나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잃어버린 10년인데, 그 다음 뭘 이야기하는가? 남북 교류의 역사가 30년이 되었다. 근데 개성공단 금강산 약 10년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 문 닫았거든요.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남북교류의 핵심이었지만 한편은 너무 그걸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북교류의 역사가 30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개성공단이 125개 회사가 입주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죠. 김재환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에 소비되는 속옷의 90%, 한국에서 소비되는 옷의 30%를 만든 개성공단. 한 5만 명 중에 3만 명이 봉제 쪽에 일했었고, 그 숫자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휴전선만 보면 125개 업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지도와 함께, 제가 그랬던 그 지도와 함께 지난 30년 동안의 남북교류 역사를 보면 북한하고 교류를 했던 업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 휴전선만 생각하면 1000개가 안 보여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만 1000개의 회사가 남북교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모르는가? 모르는 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통일을 이야기를 할 때 독일하고 이야기를 많이 비교를 해요. 저도 어디 가면 늘 독일은 동서독 간에 서신도 교환했고 소포도 교환했고 만나기도 했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없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통일백서에 들어가 보면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이산가족하고 편지 교환을 한 통계가 11,000건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TV에서 봤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 말고 개인이 알아서 북한의 이산가족하고 편지 교환을 한 케이스가 11,000건이 넘어요. 그게 통일부의 통계에 잡혀 있는데 왜 우리는 남북 사이에서는 서신 교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서신 교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2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편지 교환에. 그게 통일부에서는 돈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가? 최근에 이산가족 만나게 한다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치 돈도 많이 지원한다 이야기를 마치 새롭다라는 뜻이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휴전서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슬슬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압록강은 휴전서 넘어 흐른다라고 의미가 와닿지는 않지만 남북교류의 만남 다시 쓰다 여전히 상상하다 그래도 기록하다 라고 저는 제목을 달았고요. 어디까지 기록할 수 있는가? 최근에 남북교류 한 며칠 전에 이제 남북 접촉의 법이 이제 바뀌는 것을 개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해외에서 우연히 기찻간에서 여행하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도 이산가족이 제3국에서 만나도 아니면 영구자가 북한 사람을 만나도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바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난 30년 동안 그런 법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고 기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다 담고 있는데요. 분단의 벽을 넘는 길은 하나인가 막 이런 식의 제목을 안에다 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만 넘는 것이 분단과 남북교류의 길이었나 자꾸만 휴전선만 보고 있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도를 타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겠다라고 2년 전에 크게 꿈을 꿨습니다. 저는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고 신의주를 건넌 것은 앞으로 내일 당장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재착공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차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 남북철도가 현실로 우리가 진짜 그 기차를 타는 게 언제까? 5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만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는 걸까? 편지 교환을 그 휴전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한 600건 정도는 있긴 있는데 휴전선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에는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산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11,000건의 서신 교환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 희망과 개발 당면이 너무 홍수다라는 이야기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휴전선을 통해서 남북교류의 역사는 개성공단 한 10년 금강산 10년 한 22차례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지만 끊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통한 경로는 3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들도 민간인들이 만난 그 만남은 통계를 보면 한 번도 빈칸이 없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 휴전선을 통해서 연락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요, 어떤 분들은요, 단동에 있는 북한 사람하고 통화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한번 망각되고 주목받지 않는다. 이게 소소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아까 통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계가 참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통일부 통계 같은 데 들어가면 2005년 같은 경우에 금강산을 제외하고 북한 지역에 방문한 인원이 8만 명으로 나와요. 약 8만 명. 근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방북한 인원은 한 4만 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8만 6천 명에서 4만 명 되면 4만 6천 명이 2005년도에 북한에 갔다라고 다시 계산이 되는데, 그 통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갔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휴전선 넘은 케이스는 통계에 잡혀 있는데 제3국에 가는 통계는 적기 때문에 안 잡힌 게 아니고 개성공단보다 더 많이 갔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성공단은 중복 인원이죠. 매주 가는 케이스, 매일같이 가는 케이스들 빼면 실질적으로 가는 케이스보다 많이 잡힌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이 압록강을 통해서는 30년 전부터 한국 사람이 개입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부터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틀이면 물건이 도착을 하고, 90년대 후반부터 5.14 조치 이전 이후에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단도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하청을 줬고요. 단도에 있는 한국 사람은 밤에 북한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며칠 뒤부터 평양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옷들이 단동에 넘어오면 메이드 인 DPRK로도 넘어왔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라벨만 보고 통계만 보고 중국산이다라고 사입었습니다. 그런 옷들이 또 팔리다 안 팔리면 땡처리 되고, 그 포스터 많이 붙잖아요. 또 땡처리의 끝은 무게에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서 단동에 들어갔고, 단동에 들어가면 그 옷을 또 북한 사람과 조선족과 화교들이 사가지고 평양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럼 평양 사람들은 자기네 이웃 친구들이 만들었던 옷을 인지도 모르고 한국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모르고, 아, 중국제구나 라고 사입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30년입니다. 개성공단 5만 명 중에서 3만 명의 봉제사들이 엄청난 옷을 한국에 만들어냈잖아요. 단동을 통해서는 한 30만 명의 봉제 인력을 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아동 한복이라고, 갑자기 예담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오래간만 하니까. 한국에 유명한 아동 한복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 루트, 평양, 단동, 휴전선이 아니고요. 평양, 단동, 서울을 통한 루트를 통해서 한 해 몇 번의 아동 한복을 만들었을까요? 30만 벌을 만들었습니다. 아동 한복을. 그런 회사들이 1000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성공단 125개 회사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1000개의 회사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것 따지면 우리가 좀 익숙하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남북 교류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얼마나가 빈 여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동에 5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사실을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문제의식을 많이 말씀드리면 2016년에 찍었습니다. 단동의 내 집단.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사람, 북한 하교, 조선족, 한국 사람이 저기서 북한 사람과 조선족이 거리에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 찍고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에 가서 하고 싶은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단동에서는 30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들. 평양 가서 냉면을 먹자. 휴전선을 넘어서 가는 길은 아직까지 용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통일부에서 나오는 게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이잖아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예. 2019년에 저런 북한 달력들의 모습들, 지금 신남동강 대교가 이제 개통을 한다 막 사진에 뜨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쪽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고 이제 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사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다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할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했었죠? 철도 착공식을요? 2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착공식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오는 게 지금 2년째입니다. 휴전선 앞에는 멈춰 있습니다. 근데 저 길은 북한하고 중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아는 사람들, 한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0개 넘는 업체가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신의주 건너편이고요. 단동에 5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동에는 조선문 손전화가 잘 팔리죠. 저 글자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글자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조선문, 조선, 북한 글자를 쓸 수 있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판단하는 이야기. 한국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북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이 중국 단동은 한국 사람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중국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 현장을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지만 우리 안산에서 다 같이 가서 보신 거죠. 현장이 그냥 병방이고 또 그냥 소소한 곳이 아니에요. 남북 교류의 중심 축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시는 거죠. 단동에는 2016년, 7년부터 SK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록을 남기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책,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썼을 때는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가장 어떤 시기였죠?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거고 5.24 조치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책에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앞에까지는 갔다.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옆에 있던 조선족은 들어가서 한국으로 팔리는, 이제 보낼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고, 내가 못 들어간 걸 아쉬워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김치를 가지고 나왔다. 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책에서는 그걸 다시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북한 공장에 들어갔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016년의 모습들, 북한 공장. 그래서 이번 책에는 저 사진을 두 번째 책에는 안 실었는데 실었습니다. 저 북한 단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중국 공장 안에 메이드 인 재팬으로 일본으로 수출된 옷들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저 공장은 중국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오이사조치법에 안 걸렸습니다. 왜냐? 공장 주인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2004년에 성양의 북한 식당들, 베이징의 북한 식당들, 2019년 식당들. 벌써 세월이 흘렀는데 한 2년 전에 공작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을 했었죠. 보신 분 계시나요?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공작이라는 영화가 남북의 공작이 이루어지는 모습, 베이징이라든가 단동에서 이제 공작을 하는 모습을 다룬 영화인데요. 첩보전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작 원들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동에 공작원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베이징에도 공작원만이 존재하는 공간을 묘사를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공작이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일상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지난 30년 동안 베이징의 같은 아파트에는 아래 위층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살았습니다. 단동에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학교에 가면요, 같은 반에 북한 아이도 있고요, 한국 아이도 있고요, 조선족 아이도 있고요, 북한 학교의 아이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같이 북한 아이와 한국 아이가 남북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먼 훗날에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는 같은 반에 짝꿍으로 지낼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렇게 지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2019년에 보면 성양공항에 가면 서울발과 평양반 비행기가 같이 도착을 해요. 이런 곳이지 공작원들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단동하면 공작원들만이 존재하고, 베이징 가면 북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만 많이 이야기되는. 2017년 12월이면 가장 남북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별로 뭐 나아진 거는 그새 2년 사이에 별로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또 나름의 해빙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7년 12월이면 가장 전쟁이 날 거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시기예요. 남북교류는 하나도 없다라고 인식이 되던 그 시기에 베이징에는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렸던 그 지도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었다. 30년 동안. 이 길은 끊어진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주로 언론들은, 연구자들은 주로 휴전선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계속 반복되죠. 5만 명?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있겠어? 단동에 2016년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18년에 단동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의 체육대의 모습입니다.
2018년에 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단독. 2018년 10월에 또 다른 모습들이죠.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 뭐하고 있었나요? 휴전선만 보고 있지 않았나? 개성공단 재개하자, 금강산 재개하자, 그 이야기 외에 뭘 했는가? 또 다른 길을 알면 빨리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책에서 실은 것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아하는 사진 하나는 북한 사람이 단동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인형을 고르는 모습.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 저는 앞으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좋은 모습만 있을까?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특히 20대. 남북의 20대가 앞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남쪽의 아이들, 지금 20대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10대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교육은 약간은 좀 반공교육이 많이 했던 시기라고도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그 한국의 20대들한테 10대 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모습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생각하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많은 공부를 시켰고 많은 대중매체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다루는 것에 익숙한 한국의 20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20대와 북한의 20대가 만난다. 북한의 20대는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맞잖아요. 벌써 2020년이잖아요. 북한의 20살은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그리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제 바로 감을 잡으셨겠지만 20년 전,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북한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0년, 25년 동안 조금씩 변했습니다. 조금씩. 최소한. 그러면 북한의 20대는 고난의 행군을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아주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 20대를, 한국의 20대는 가서 너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첫 만남에서 좋은 모습이 그려질까? 라는 고민을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계속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면 저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인형을 사는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만 보게 되는 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꾸 남북의 사람이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기차 열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2000년 중반 제가 처음으로 단동 갔을 때 사진들입니다. 2005년에 신의주 감변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제가 30년이라고 계속 웃기잖아요. 2005년에 단동에는 어떤 식당이라든가 상점에 가면 태극기와 인공기와 중국 5성기가 같이 있습니다. 2005년에 단동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웃긴다는 느낌은 좀 덜 받으시나요? 2000년대 후반에도 저런 모습입니다. 15년 전에도 단동의 모습입니다. 삼국이 같이 어울렸던 곳입니다.
북한, 중국, 한국이. (2004년에도) 단동에 북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똑같이 식당이 있습니다. 이 송도원은 대표적으로 북한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문 닫았다라고 하는 식당들이에요. 예. 벌써 한국 언론에 검색해보면 저 송도원 식당은 한 최소한 15번은 문 닫았고 사라졌어야 되는 식당이 15년 동안 꾸준히 있는 단독.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익숙한지, 아니면 북한 식당은 맨날 폐업했다 문 닫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는지. 한 15년, 13년의 차이. 2007년에 제가 찍었던 북한 남자들의 뒷모습, 2018년에도 찍었던 북한 여성의 단독. 여기에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은 작지만 한국 사람들도 존재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 많은 만남들이 있겠죠. (2018년) 어떤 단동의 바로 앞에 있는 살림집, 아파트가 건설되는 모습들. 2016년 평양 열차, 18년의 열차들.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는 걸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맞을까? 한 5년 뒤, 6년, 7년 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서울에서 선양,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는 거. 그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니지만 내일 모레라도 평양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진철규 선생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진철규 선생님. 근데 진철규 선생님이 혼자인가? 혼자만이 북한에 들어가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철규 선생님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재외 국민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한국의 재외 국민들 해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2의 진철규 선생님 계십니다. 제3의 진철규 선생님 계십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만 최근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2018년 기차역에 가면 저는 아침에 단종에 가면 꼭 기차역에 거의 주기적으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런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죠. 단동에는 5만 명의 북한 노동자 플러스 몇천 명의 북한 주재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독 간부와 간호사, 한국에 독일에 갔던 간부와 간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국제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분들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연인원 2만 명이 아니고 총인원 2만 명이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독일에 갔던 간부와 간호사들이 총 인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파독 간부와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파독 간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단동에 있는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보자는 거죠. 단동의 5만 명은 총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단동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영기 쪽에도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도 있습니다. 중동 쪽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경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서울대 교수님은 5년 전에
3년 뒤에 북한은 붕괴할 거라고 사설에다 썼습니다. 폐쇄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저런 모습들을 안 보시고 여행객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통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국을 통해서 개별 관광을 하자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용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외 국민들도 이용했고 중국 사람들도 이용했고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 2, 3년 전부터 못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틀이면 평양에 물건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7년에 단동에 있는 택배회사의 사진입니다. 옆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으로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1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루어졌을까요? 그 전에도 이루어졌겠죠.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서신교환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휴전선을 통해서 우체국을 보내지 않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류. 신한반도 경제지도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지도의 물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길들로만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는 3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제 세뇌당한 것이죠. 이 백두산인데 한국 사람 언론이라든가 등등에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야기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2008년에 제가 백두산 난파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밑에 빨간 줄, 빨래줄이 쭉 그려져 있죠. 이게 철조망이에요. 북한과 중국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빨랫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다가 요즘 민통선 파주 쪽에 인친강을 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유로 다니면서 계속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 철조망은 휴전선의 철조망도 아니에요. 휴전선에 원래 철조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조망이라고 보는 TV에서 보는 그 철조망은 남방한계선입니다. DMZ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주를 따라 쭉 가면서 있는 것은 민통선을 구분하는 철조망이지 저 DMZ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 민통선이 그대로 유지됐느냐? 철원과 연천 쪽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임진강은 계속 철조망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 지역인데 최소한 철조망이 있는 모습이 빨래줄로만 있는 철조망만 국경선만 보다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낯설게 와닿는 느낌. 대성동 마을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90년대 후반까지는 담배를 나눠 같이 폈다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한 10년 뒤에 다시 갔더니 변화되긴 변했습니다. 철조망이 빨랫줄에서 저렇게 좀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저 10년 동안 우리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만 들으셨는지, 악화됐다, 뭐가 안 좋다, 북한을 봉쇄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던 이야기. 북한을 보내는 택배 상자와 상국이 공존하는 모습. 2018년에 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식당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성당에 신부님도 계셨고 수녀님도 계셨고 하교도 있었고 북한 하교 그리고 조선족도 있었고요.
북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울려서 먹는 모습. 18년 8월. 이 모습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꿈꿔왔는데,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꿈꿔왔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 회사, 이런 물류는 비행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천에서 단동으로 들어가는 단동페이가 20년 전부터 열려 있었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2004년, 2005년, 2007년의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2011년의 모습, 13년의 모습, 너무 먼 거리를 찍어서 좀 확대해서 봐야 되지만 2015년, 2016년의 신의주 모습. 한 10년 사이에 신의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10년. 그냥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저 전체를 선전마을로 만들 수는 없었겠죠. 저희 임진강 쪽에 그 선전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신의주가 이 10년 동안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어떤 시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미국과 유엔 쪽이든 한국 쪽에서 시작된 시점이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 대북 제재는 강화되었다, 미국이 뭐 하고 있다 등등 해가지고 한 번도 약화된 적 없고 계속 강화됐다는 이야기만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망할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되게 어려울 것이고 지금 북한은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2006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이야기만 듣는 13년, 14년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기에 신의주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절과 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언론에도 약간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JTBC 8시 뉴스에 저 공간을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요번에 메토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동 세간의 주차장에 텅 비어 있습니다 라는 걸 신뢰도 1위인 JTBC에서 방송을 하면서 말미에 날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월 며칠날 찍은 영상입니다. 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달려봤습니다. 토요일날 찍었더라고요. 토요일은 문 닫습니다. 세간이. 원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JTBC에서 너무나 검증 없이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지난 10몇 년 동안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요거도 먹겠지만 북한 연구 가장 하기 쉽습니다. 북한 관련된 뉴스 가장 보도하기 좋습니다. 검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토요일도 구분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북한 뉴스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은 십몇 년 동안 들어왔다는 거죠.
토요일 단독세관은 비어 있어요. 이 모습을 찍어가지고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교류의 역사에서 아까 6.15도 낭독을 하셨고 2000년에 있었던 거 벌써 20년 전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10년의 역사,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갔었고, 통계들이 2005년도에도 한 5,000명, 6,000명의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갔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갔었고 등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걸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망각의 시간들이 갖춰져 있고, 저의 문제의식은 휴전선도 중요합니다. 휴전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휴전선이 열리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제3의 길도 같이 추진을 하고 더 활성화되면 저는 휴전선에 통한 길은 더 빨리 올 것이다. 다만 휴전선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멈춰있다. 그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냥 다른 거는 다 잊으시더라도 한반도를 제외한 제3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단동에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었더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